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기 유도 현상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전자기 유도였고요. 이때의 전류는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도 전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따라서 N극이냐 S극 이 자석을 넣는 경우 아니면은 이런 자석을 넣는 경우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또는 위쪽으로 들어 올렸을 때 뭐가 달라진다? 전류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전류의 색이랑 관련이 있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류가 세지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전자기호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흐르게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하면은 세지냐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자석을 더 빠르게 왔다 갔다 네, 하는 경우는 자기장의 변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일의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5번 감았느냐, 요 길이에 10번 감았느냐, 20번 감았느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번 감은 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자석을 자석을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겹쳐서 내가 힘으로 이렇게 겹쳤어. 그래서 이거를 코일에 왔다 갔다 하면은 더 많이 움직여요. 검육에 요게 많이 움직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석의 세기를 큰 것으로 실험을 하면은 전류의 세기는 더 커진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결국은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장을 더 빠르게 변화시킨다. 더 빨리 왔다 갔다 시킨다. 두 번째로는 코일 가문수를 더 늘린다. 세 번째로는 자석 자체를 강한 것으로 실험을 한다. 네, 이럴 때 모두 유도 전류가 더 강해진다. 더 많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도를 이용한 예 중에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죠. 기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림을 하나 그리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쪽이 S극, 여기가 N극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돌아가는 회전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하나는 여기랑 연결이 되고요. 하나는 여기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 회전하는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전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지금 얘가 얘예요, 얘. 회전 날개, 이 회전 날개라고 하는데 얘가 돌아가. 그러면은 지금 자기장 같은 경우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회전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얘도 같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자기장이 변화를 한다는 거지. 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변화하는데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자기장이 많이 통과를 했다가 90도 돌아가면은 거의 통과하는 게 없다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 늘었다가 감소했다가 늘었다가 감소했다 늘었다를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 안쪽을 통과하는 뭐가 변한다? 자기장의 크기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뭐가 유도가 되냐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가 불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에너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회전 날개가 돌아간다라는 거. 회전 날개가 돌아간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낸 겁니까? 전류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장치라는 거지.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을 텐데요. 전동기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을 이용을 해요. 네, 자기력을 이용을 해서 이거는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에너지 우리가 배울 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전환만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역학적 에너지는 미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고 이것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는 보존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모두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발전기.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네, 이런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전소 종류가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화력 발전 이거는 뭐 연료, 석탄이든 뭐 석유든 뭐든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데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풍력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움직이니까 이거를 전기로 바꾸는 그리고 뭐 원자력 에너지는 핵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네, 이런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후도를 배운 이후에 발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네,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흘러야죠.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뭐라고 했으면 줄이라고 했었다고. 역시나 전기 에너지의 단위도 줄.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의 특징은 뭐가 쉽냐면은 다른 형태로 에너지로 전환이 쉽게 가능하다. 지금 선풍기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은 결국은 전기 코드 꽂아서 역합적 에너지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휴대폰, 그리고 뭐 노트북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 혹은 뭐 열이 나니까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거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요즘에는 여기도 뭐 풀 액정이죠, 다. 액정에 다 뭐 터치로만 다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이제 뭐가 꽂아져 있냐면은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거든.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를 결국 뭘로 바꾸는 것이 배터리냐면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배터리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도 나오냐면 화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열도 나오고, 그리고 진동도 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쭈쭈쭈 하죠. 그러면 화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뭘로 바꾼 거냐면은 빛으로 바꾼 거지. 노래는 전기를 소리로 바꾼 거고, 소리 에너지로. 열은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벨소리, 진동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합적 에너지로 바꾼 거죠. 운동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전환의 집합체?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에서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기구들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네,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비 전력. 그래서 정확한 뜻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 전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전제품들 보면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효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식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1초 동안에 사용이 되는 전기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력, 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와트. 이렇게. 그래서 킬로와트나 와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 이런 것들 이제 계산을 할 때 결국은 이 소비 전력은 이제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격 전압.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220볼트,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볼트에 연결을 했을 때 전기 에너지가 1초 동안 얼마나 소비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소비 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 전력. 그래서 이때 전력의 단위는 와트. 와트는 이제 증기기관 발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길어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결국은 이 와트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 썼느냐를 계산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전력이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요.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30일이면 몇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전력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전력량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소모가 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의 시간은 말 그대로 1시간, 2시간 요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금 여름이니까 선풍기는 소비 전력이 10W야. 소비 전력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1초에 10줄만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1초에 10줄만큼 사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때의 소비 전력은 10W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30일 동안 틀었어. 그러면은 30일이면은 하루가 1일이 24시간이니까 30일이면은 24 곱하기 30이겠네요. 그러면 720시간. 이만큼을 계속 사용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때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냐? 전력 곱하기 시간이거든. 시간은 720시간이네요. 그럼 10W 곱하기 720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7200Wc라고 씁니다. 이거는 킬로와트라고 하는 단위로 고치면 7.2 킬로와트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금 고지서 같은 거 보면은 뭐 300킬로와트 썼다, 뭐 400킬로와트 썼다. 여름이니까 에어컨 트니까 좀 더 많이 쓰겠네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단위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야. 전력량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소비 전력을 사용을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시. 우리가 다리미를 씁니다. 다리미, 전기다리미. 이 전기다리미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다리미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단위를 잘 봐야 돼요. 220V잖아요. 이게 전격 전압이라는 거야. 전격 전압. 얘는 뭐예요? 소비 전력이라는 거지. 1초 동안에 110W 쓴다는 얘기야. 1초 동안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뭐를 구해 볼 거냐면은 전력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전력량. 이 전력량을 구하는데 우리가 전기 다리미를 몇 분 정도 쓰냐면 30분 정도 썼대. 30분. 그러면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라며요. 이 시간의 단위는 이때 아우어야, 아우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럼 30분이면은 몇 시간입니까? 0.5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소비 전력 110W에다가 0.5를 곱한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5 와트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220V 110W라고 하는 전열 기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열 기구라고 하는 것은 뭐 난로? 그러면 난로는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썼어 이거를 1일 24시간 쓴 거죠. 그럼 만약에 24시간 동안 이걸 쓰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력량을 계산을 하냐면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10W 곱하기 24시간 계산하면은 24, 11이니까
264네요. 0 붙이고 2640와트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킬로와트로 붙이면 2.64 킬로와트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2.64를 쓰니까 30일이면은 뭐 이제 60 킬로와트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